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하는 김용숙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돈 없이 돈 벌기, 집밥맘으로 주부 갑부되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버튼 너무 많죠? 4가지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돈 없이 돈 번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턱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토요일에 올리는 영상만큼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보다 조금 멀리 한 발짝 떨어져서 미래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사실 올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현안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멀리 미래를 보는 그러한 좀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집밥맘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집밥의 메뉴가 뭐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부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집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차별화된 집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2, 13년 전에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에요. 왜냐? 저는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자는 주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자는 주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자는 그런 생각이 커서 스트레스가 없어서 비교적 건강한 편이에요. 스트레스는 건강의 적이에요. 뭐 음식 잘 먹고 뭐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몸을 위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저도 수년간의 내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수준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2, 13년 전에 제 몸이 슬슬 피곤을 느끼면서 몸이 축축 처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 안 먹어서 이런가 하고 고기를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냥 마늘까지 막 곁들여 가지고 평상시에 안 먹던 음식을 건강해 보겠다는 욕심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안 먹던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런데 몸이 더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보약을 한번 먹어볼까 그러고 보약까지 지어서 먹어봤어요. 그럴수록 저 몸은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찰나, 그 배우 연기자 선배 선우용녀 씨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식당에 가면은 뭐 나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못 먹어, 저것도 못 먹어 막 그러길래 내가 언니 뭐 이렇게 까다로워요. 남들이 욕하겠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건 지켜야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내 건강을 다시 찾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길래 제가 언니 그건 뭔데?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좀 데려가 봐. 그랬더니 어떤 한약방을 데려갔어요. 그 장충동에 있는 재선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병원을 소개하거나 뭐 누구를 이렇게 뭐 이렇게 몸에 관련된 걸 함부로 소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제품이나 이런 건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샀쓰고 자기가 좋으면 사 먹는 거지 저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원이 엄청 줄을 서야 되고 새벽 4시 뭐 7시 그런 데 가서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예약도 안 되고 그러는 병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선우연 용녀 언니 예약한 그 날짜에 같이 껴들어간 거죠. 지금 생각하면 불법이에요. 불법이래.
불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그 용년이 예약 날짜에 한 사람이 더 끼어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이렇게 진맥을 하더니 무슨 금음 체질이라 그래요. 그러더니 그냥 눕혀놓더니 침 한 번 이렇게 몇 방 이렇게 주더니 요만한 A4 용지 반쪽짜리에다가 해로운 음식, 이로운 음식 그걸 적어서 프린트를 하나 떡 주고는 끝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또 오나 하니까 뭐 오고 싶을 때 오세요. 이러고 언제까지 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 한번 또 와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 그 후로 두세 번 가서 침만 간단히 이렇게 맞고 온 것 같아요. 진료비가 1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2, 13년 전에. 그때 의료보험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쨌든. 그러고 와서 이제 그게 뭐 종이 쪽 하나 주니까 그러고 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만 얘기가 내 귀에 싹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선우용녀 씨하고 나하고 체질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이 식당에를 가면은 선우용녀 씨는 딱 그거를 지켜 먹는데 나는 그 먹던 습관이 있어서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체질인데 이 사람은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나는 안 지키니까 내가 꼭 나쁜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어요. 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내 몸을 위하는 건 두 번째고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지켜서. 그랬더니 그 몸이 코슬코슬하고 이렇게 지치고 이런 것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딱 그 인쇄해 준 걸 와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됐던 사람이에요. 마늘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커피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면 뿌리 채소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얘기는 뭐냐? 내 스스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좋은 고급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싸구려 인생인 거예요. 싼티나는 입맛인 거예요. 그런데 잘 지켜오다가 내 입에 맞는 대로 잘 먹어오다가 나이 먹어서 기운이 떨어지니까 좋은 걸 먹어보자고 내 방식과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저의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0대 때에는 돈 좀 벌어보겠다고 욕심이 이글거리면서 마음이 컨트롤 안 되니까 30대 때는 너무 자주 아파서 앰뷸런스에 혈압이 떨어져서 한 달에 한 번씩 실려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업을 그만두고 나서 얼마 동안은 그냥 건강이 그런 대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에 나빠졌는지는 모르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제가 먹던 식습관하고 다른 방향을 택함으로써 건강이 점점 나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지켜지기 시작하면서 약방에서 만들어준 A4 용지에 해로운 음식, 이로운 음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것대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저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한약방에서는 한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 제가 3번 가서 침 맞고 A4 용지 받아온 거 이외에는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한약방을 가지 않았어요. 한의원을. 그래서 저는 이 한의원에 무한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의 건강은 3, 4, 5, 60대 중에서 지금 60대에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겠지만 저는 3, 4, 50대 중에서 지금이 건강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잠도 베개만 베었다 하면 5분 만에 들고 아침에도 발딱발딱 일어나지고 피곤한 걸 아직 모르고
상복하는 약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재선한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팔체질을 연구하는 권도원 박사님이 팔체질이라는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 권도원 박사는 지금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 암이나 불치병 환자만 진료를 하고 계셨었는데, 지금은 제가 간 지가 오래돼서 아직도 그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권도원 박사님의 제자들은 여기저기에 지금 한의원에서 팔체질 진료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제법 여러 군데서 지금 팔체질 진료하는 한의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원 한의원을 신뢰하는 이유는, 한의원은 침 놓고 한약을 파는 걸로 수입원을 잡습니다. 근데 이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팔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한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거를 업으로 하고 있지, 돈을 버는 한의원이 아니라는 거, 한약을 파는 한의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 한의원을 무한 신뢰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한텐 제가 이 한의원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의술을 펼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팔체질 한의원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몸은 이 팔체질에서 정해주신 해로운 음식은 피하고 이로운 음식만 먹음으로써 건강을 자연 치유 현상으로 치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사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음식이 좋다, 무슨 음식이 좋다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본인에게 맞는 음식은 무엇이 맞는 음식이냐? 의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저의 경우 제가 그동안 먹고 싶어 하던 음식만 쭉 먹어오다가 괜히 건강해지겠다고 제가 먹지 않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건강이 나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이 먹고 싶습니다. 몸에 당분이 떨어지면 단 것이 먹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넣어달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게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몸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나는 이거를 보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다가도 어느 순간 그게 먹기 싫어져요. 그러면 그게 몸에 채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양의학 방식으로 이게 몸에 좋다, 이게 몸에 좋다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 다 쫓아서 먹다가는 정신이 혼란해서 오히려 피곤해, 노이로제 걸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재선한의원 권도원 박사의 팔체질에 의한 저의 진맥을 통해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 종이 한 장 제가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그거에 의해서 저의 건강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네. 우리가 집밥맘으로 우리 주부들이 갑부가 되기 위한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병원, 팔체질 병원을 하는 곳에 가가지고 본인 체질을 진맥을 한 다음에 거기서 메모를 A4 용지에다 메모를 해서 주니까 해로운 음식 피하고 이로운 음식으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밥을 만들어서 집밥맘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맞춤 밥을 제공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나 국민들 건강도 회복하고 돈벌이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 밥이 아니고 팔체질 밥을 하는 것이죠. 팔체질 밥을 해서 맞춤 식단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밥을 먹기 시작하면 몸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이 돈을 많이 벌고 한약이나 팔아먹고 환자들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그런 병원이라면 저는 절대 그 병원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비 15,000원인가 2만 원인가 하여튼 3번 갔다 온 것이 전부고 10년이 넘도록 저는 그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처방전이 A4 용지로 나왔기 때문에 해로운 음식, 이로운 음식 이러니까 네 건강은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욕심대로 입재미에 붙어서 재미있는 음식을 먹을 거냐 몸에 이로운 의미 있는 음식을 먹을 거냐는 네 책임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A4 용지 하나 던져주고 끝입니다. 이런 병원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건도원 박사님은 보배 같은 보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분의 제자들이 이곳저곳에 지금 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팔체질하고 치면은 병원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병원까지 제가 소개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체질 가서 그 체질 음식을 자기 체질을 확인하고 온 다음에 자기 체질에 맞는 식자재로 된 음식을 주문을 해서 아니면 또 그 집밥맘이 그걸 만들어서 매일 배달을 해줘서 그거를 먹고 살게 한다면 병원비 크게 들이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집밥맘, 그 중에서도 팔체질 밥, 팔체질 주문 식단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